네, 장마감 이후의 주요 내용들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함께할 두 분, 앞서 박수 매니저님 인사를 나누셨고 오늘 또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같이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과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네.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와 네. 주름 개선 앰플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슈를 더하다 바로 주제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이 떠오른다. 과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 우리 이거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상원의원, 그것도 금융위원장이 네, 파월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11월 8일이 또 음. 중간선거,이잖아요. 음. 중간선거 이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파월에게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그 코멘트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물가를 잡는 것 당신의 일이 맞다. 네. 근데 다만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당신의 책임임을 간과하지는 말아달라. 그러면서 뭐 금리 속도 조절하다고 적극적으로 뭐 촉구하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신중해달라.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너무 요즘에 경기 글쎄 침체라는 말입니다. 단어에 네.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정태현 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장에 뭐 이 말 했다고 해서 파월이 뭐 그때 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러겠습니까? 많은 11월은 그렇다 쳐도 뭐 12월 이후에는 네. 뭔가 약간 긴축해서 약간 변화가 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도 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음. 뭐 FOMC에서 0.7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렇죠. 조금은 온건한 발언을 좀 음. 기대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우리 냉철한 팀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파월이 어떤 얘기할지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금하고 이번에 상원 의장이 서한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금 전에 트럼프 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파월 의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네. 압박을 시주했어요. 대놓고.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안 할 거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정말 뒤통수가 따끈따끈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서한 정도까지는 아마 안 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처럼 백악관을 부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잠시 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용도 잡고 물가도 잡고 이게 과연 쉬우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월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이런 그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 10월달 베이지북에서 어쨌든 조금의 미세한 변화가 좀 생겼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9월달까지는 베이지북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결국 고용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용이 대부분 지역에서 적당한 속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9월달까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얼어붙었다. 신규 채용이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어떤 연준의 판단이 조금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자그마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에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0.5% 인상을 했거든요. 0.75가 아닌 0.5%를 하게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잭슨 홀 이전에 이 물가 지수가 어쨌든 2달 동안 정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김치국 맞았다고. 그러면서 파월이 잭슨홀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베이지북이든 그리고 캐나다든 어떤 조그만 변화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1월 달에 0.75%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파월이 아마 12월 달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를 11월 달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6월 달, 9월 달 FOMC가 끝나고 뭘 했냐면은 경제 전망치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물가 전망치만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가 전망치를 5.2% 동결한 게 아니라 5.4%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FOMC에서도 경제 전망치 얘기하기 전까지는 기존 정책을 아직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파월이 어떤 드라마틱한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판단 유보하고 워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아,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박수범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1월에 0.75 인상하는 건 누구는 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과연 12월에도 0.75를 올릴 것인가, 0.5 아니면 0.25까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3.5지 않습니까? 3.5고 지금 11월 달에 75bp를 올리게 되면 4.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뭐 지금 이제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0.5가 되지 않겠냐, 빅스텝을 좀 밟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튼 이 금리를 발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정답은 나와 있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고 있어요. 채권을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고 있다는 건 QT가 아니라 지금 QE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무부는 QE로 가고 있고 금리는 지금 현재 QT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잠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혼란스러운 좀 기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금리 발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금리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인원 감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어차피 조금 잡힐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면 뭐 서브텍사스라든가 원유 가격들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의 흐름들 그리고 곡물 가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옆으로 다들 보면 기어가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혀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11월 달에 CPI가 아무래도 좀 발표가 되겠지만 이거 CPI도 마찬가지, PPI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발생했던 물가 상승률을 11월 달에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CPI라든가 PPI를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 기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라가든 CPI라든가 PPI가 조금 더 올라가든 조금 더 내려가든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중국으로 들어갈 돈들이 지금 현재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머지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서 지금 한국 시장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때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쇼커브링 물량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코스피가 2,5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50까지 올라가야지 정확하게 거래소에서 PBR이 1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수가 PBR 1배 이하로 내려가면 항상 1배 이상으로 올라와줬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는 분명 우리가 베팅하고 매수해볼 만한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대응 부분까지도 코스피 관련해서 전망해 주셨고요. 그럼 이슈 관련해서 우리 정태근 팀장님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맞아요.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 다 녹아있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그 매니저님은 시장 대응에 대한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죠. 네, 일단 빅테크 실적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좀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메타가 일단, 이렇게 시간에서 급락했는데 신경을 안 네. 써도 된다고요, 팀장님? 네, 네. 예를 들게 걱정이 되면 가득합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혹시나 해서요. 시청자를 대신해서. 네.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나가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아직 안 지나간 것을 볼 것이냐.
이게 말적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시장은 어디에 시선을 맞추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빅테크 그룹의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게 어떤 시장의 이슈의 중심이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 시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물론 그게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영향을 어디서 받고 있냐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파월의 입을 좀 주목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그 데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월 입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어차피 결론은 최종 결정권자 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이 0.75% 12월 달도 0.75%를 12월 달에도 0.75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0.75, 0.5를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연준 긴축이 완화가 되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무게 중심은 빅테크들의 기업, 그러니까 지나가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되면서 시장이 좀 유연하게 대응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파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도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속도 조절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승전 파월을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적보다는 파월의 입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가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만 이슈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바로 오늘의 특징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징주부터 간단한 내용 정리해드리죠.